네, 안녕하십니까. 로집사 이정희 변호사입니다. 네, 박광훈 변호사입니다. 요즘 그 지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오는데 어제는 남양주 별내에 있는 뭐 현대 그리너리라는 지산에 대한 상담이 왔었거든요. 우리 네. 지금 상담한 게 어디였죠? 저희 그 양주 옥정에 메타엑스라는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동탄에 지금 이름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동탄, 네, 일산 향동 좀 일산 많이 있었고. 와서 우리 저희 뭐 열 몇 분이 와서 한 두 번 이제 설명회도 했었죠. 지금 그 수분양자들이 사실 되게 고민이 많으실 거 아니에요. 이거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어떤 고민들이 주로 있으셨는지 뭐 좀 한번 또 이렇게 공유를 해주시면. 그때 왔을 때 한 열 몇 명이 왔을 때 바로 저희한테 수임을 안 맡겼어요. 그래서 네. 저희가 왜 그러냐 했더니 이제 하시는 말씀이 아직 잔금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입주 예정일로부터 3개월까지는 또 연장이 된다고 하는 업장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7월이면은 뭐 8, 9, 10, 7, 8, 9 하면 9월이나 10월 초까지는 그 은행으로부터 연락이 아마 안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터지지 않은 일이니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른다. 조금 더 있으면 뭔가 나은 상황이 오지 않을까라는 희망에 좀.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뭐. 대행사 직원분들이 보니까 전매해줄 수 있다. 아직까지도 기다려라. 네, 뭐 그런 식의 좀 이렇게 뭐 그게 뭐 완전 뭐 기만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말을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싶은 뭐 당연한 어떤 사람이 생긴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말들. 첫 번째 회피하고 싶죠. 맞습니다. 당장 아니니까. 그런데 어제 이제 전화 온 경우는 뭐냐면 잔금 지급기일이 도래했고 그 이제 중도금 무이자 할부가 끝난 거예요. 이자를 이제 내야 된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전화 와서 야 이자 내고 빨리 이제 중도금 이자 못 내면 원금도 상환해라. 중도금 왜냐면 무이자 대출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잔금을 이걸 해야 되나? 근데 잔금을 치려고 보니까 잔금을 치려고 하면 자기의 자산을 뭐 엄청 팔고 막 이래야 이제 맞출 수 있거나 그렇죠. 아니면 뭐 2차, 3차 이제 그 1군이 아닌 2군, 3군의 그런 대출업체, 뭐 사채 이런 것까지 다 끌어와야만 잔금을 칠 수 있는 경우 이제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도래하지 않았다라는 거는 일단 현실을 좀 회피하시는 거고 도래 해결을 하겠다고 생각하면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게 대출 되나? 그리고 만약에 받는다 치면은 내가 그 다음부터 이거 그 임대가 되나? 그리고 임대가 안 되면 관리비나 이자는 어떻게 내지? 이렇게 고민을 하셔야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지금 이 문제가 되고 지산에 대한 문제 있다 다 알잖아요. 그렇죠. 좀 리스크를 회피하는 은행들은 지산은 아예 대출이 안 되는 상품이에요. 지금 그렇죠. 그리고 농협 같은 데는 옛날에 뭐 80%막 70%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50% 미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시장 감정가가 50% 안 된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안정적인 감정가가. 그러면 나머지 돈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 하나 정도 하신 분은 능력이 있는데 이제 그런 프리미엄을 먹겠다라고 하신 분은 막 4개, 5개 막 하신 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솔직히 답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잔금 지급이 가능한가? 은행에서 잔금 지급이 안 돼가지고 은행과 시공사에서 자기 계좌에 가압류 들어올 때까지 기다릴 거냐 아니면 선제적으로 할 거냐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지금 그러니까 뭐 사실 한 분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지산 예를 들어 메타엑스 분양받은 그 모든 거의 한 80% 되는 사람들이 다 같이 고민을 하고 그 중에 일부는 뭐 계약 취소 이제 뭐 공문도 날리고 뭐 소송도 하고 있고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러면은 결국에 잠재적인 일부의 매물이 나오고 있거나 지금 이미 분양이 안 된 거는 또 막 공매로 들어가서 나오고 있고 이러니까 시장가도 이미 떨어져 있을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1억에 산 게 지금 뭐 5천에도 안 팔리고 그렇죠. 뭐, 예, 이런 상황이 지금 이미 가격의 하락을 본인이 못 느꼈지만 이미 시장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멀리서 막 사신 분도 있는데 상가 가보시면 알 거예요. 상가랑 거기 입점하신 데가 없어요. 입점한 데가. 없죠.
그러니까 뭐 밤 되면 뭐 불 다 꺼지고 이게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과연 이거를 떠안을 수 있는지.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상담 오시는 분들한테 이제 그 설명을 드리는 그 솔루션들을 오늘은 좀 뭐 유튜브를 통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을 한번 들어보시고 근데 여기서 다 또 설명을 하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근데 큰 틀에서는 한번 설명을 또 드려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죠. 네. 되게 아픈데 음. 병원 갔는데 아이고 약 먹으면 나와야 하면 되게 좋죠. 그렇죠. 근데 되게 수술을 하셔야 됩니다. 되게 힘들고요. 음. 뭐 엄청나게 어려운데 근데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되게 고민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엄청 아파야만 수술하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이 이제 저희한테 전화 오신 분들은 은행에서 언제까지 안 갚으면 법적 조치하겠습니다라고 연락 오면 그때는 지금 뭐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까. 근데 그 전에 사실 준비를 좀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기 해결 방안 1이라고 하는 분양 계약을 취소하고 뭐 이렇게 법적 다툼 중입니다라고 하려면 네. 그런 그 은행에 가면 이런 거 들어오기 전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얘기도 되고 결국은 그 가격 하락의 리스크를 건설업하는 그 건설사라든지 시행사에 넘기고 자기는 빠져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 확률이 좀 있다는 거고. 그렇죠. 근데 여기서 말씀드린 건 분양계약서 취소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거예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어떤 사람은 진짜 약간 속아서 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잘 알고 샀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저희 전문가들하고 분양계약 할 때 분양 대행업자랑 무슨 얘기를 했고 뭐 어떤 얘기를 들었는지 다 말씀을 해주시고 그와 관련된 어떤 지금 자료가 있는지를 보고 나서 저희가 판단을 할 거고요. 그리고 또 이 대응이 저희는 사실 법인회생, 법인 파산을 하기 때문에 건설사나 시행사가 어떻게 의사결정하는지를 저희는 알잖아요. 네. 그게 쉽지 않거든요, 진짜로. 결국에는 누가 부담하느냐에 대한 문제에서 수분양자를 그냥 순순히 그래 수분양자는 나가세요,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하기 쉽지 않아요, 건설사나 시행사. 그렇죠. 네. 그래서 진짜 이게 그냥 뭐 다른 이제 영상들도 많이 보셨겠지만 수분양 계약 취소 만만한 거는 아니에요. 네. 근데 안 해볼 필요는 또 없다고 보는 거죠, 저희가 보기에도. 그렇죠. 네. 항상 이제 리스크 관리를 그러니까 법원 입장에서 분양계약을 웬만하면 취소 안 해준다라고 하면 할수록 나중에 이제 건설사나 분양대업자는 막 할 거예요. 네. 그냥 어차피 그 나중에 법원에서 인정 안 해주니까 그냥 우리는 이제 막 해서 어떻게든 뭐 속이든 뭐 유혹을 해가지고 팔면 계약서에 도장 찍으면 끝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취소를 막 해주면은 반대적으로 어차피 나중에 뭐 안 오르면 취소해서 빠져나오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결국은 그 법률적으로 엄격하게 이제 볼 수밖에 없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들었냐를 따져가지고 어떤 경우는 취소도 가능하고 뭐 아니면 어떤 경우는 취소하기 어렵고 이런데, 그 계약 취소 분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도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다. 그리고 뒤에 도저히 안 되시는 분들 저희가 개인회생 개인파산 하는데, 개인회생 개인파산 들어가 버리면 소송할 이유가 없잖아요. 시공사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겨도 개인회생에서 못 받는 돈이 되는데, 근데 그 이길 동안 그러면 이거는 분쟁 다전 진행 중이니까 공매로 넘기거나 아니면 제3자한테 다시 넘기거나 할 수도 없잖아요, 시공사에서는. 그냥 묶여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계약금 혹은 뭐 계약금에서 10% 추가한 거에서 협상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20% 원래 지금 시장에서는 마이너스 50%인데 너 마이너스 20%하고 나 마이너스 30%해서 그냥 빨리 빠져나가고 나는 마이너스 30% 정도로 50% 좀 줄여가지고 다시 또 뭐 거기서 10%를 해서 30% 할인해서 팔면 자기는 10%만 손해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근데 그거를 법적 다투하면 비용도 많이 들고 하니까 그거를 빨리 협상을 통해서 할 요인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개인회생 개인파산을 할 수밖에 없다는 분들은 그런 분양계약 취소 이것도 법적 소송을 하면서 하자라고 저희는
제안 드리는 거고 사실 이게 뭐 현실적으로는 좀 어떤 의미가 있지만 사실 대놓고 그런 이유로 개인회생 개인 파산할 수는 없겠죠 물론. 그리고 또 뭐 사실 지산만 딱 부채를 정리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개인회생 파산이라는 게 가지고 있는 다른 부동산 또는 다른 자산들에 대한 정리까지 같이 이루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단기간에 그냥 바로 의사결정을 못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렇죠. 자산이 있는 경우. 예. 자산이 있는 경우인데 그 자산 합쳐봐야 뭐 크게 돈이 안 되는 경우가 고민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자산이 많으신 분은 내가 잘못했지만 그냥 떠안고 가자. 떠안고 가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희가 지금 상담하시는 분들이 그 중간에 의사결정을 본인이 하기에는 되게 어려운 상황, 애매하게 내가 이걸 그래도 놓치자니 그 전에 이제 그 엄청나게 고생을 해서 뭐 예를 들면은 뭐 자산을 조금 모아놨다 뭐 이런 게 있으신 분들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분들을 저희가 잘 이 협상과 그 다음에 채무 조정의 이 관계를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가이드 해드리는 게 저희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돈이 있어서 잔금 대출이 가능하신 분은 두 가지 선택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는 그냥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인정하고 그냥 법적 다툼 안 하는 것. 근데 나 좀 약간 억울한데 패소하면 인수하는 거잖아. 어차피 패소해서 인수 그러면 패소할 때까지의 금융 비용과 그다음 소송 비용 요 비용 부담을 해서 전체 취소하는 요걸 확률적으로 계산해 보는 거죠. 네. 예를 들면 30%뭐 한 2억 손해 난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게 취소될 확률이 30%면 6천만 원이잖아요. 근데 그 30% 6천만 원인데 지금 이거 소송 비용 뭐 한 1천만 원에다가 금융 비용 뭐 한 3천만 원 이렇게 뭐 든다고 가정했으면 4천만 원이잖아요. 그럼 2천만 원 이득이니까 논리적으로는 그냥 계약 취소하고 그 소송을 하고 나중에 다 졌을 때는 뭐 6천만 원 부담하는 거지만 이겨서 그걸 할 확률도 있으니까 이제 해보겠다 하면 결국은 그 이길 확률에 대해서 변호사님과 상담해서 어떤 그 계약 당시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이런 것을 좀 자세히 보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면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 아닙니다라고 하면은 그냥 인수하는 대로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저희 이렇게 좀 찾아서 뭐 저희뿐만 아니라 이 전문가들을 통해서 좀 얻어가실 수 있는 게 이런 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지산 분양 당시에 어떤 뭐 증거들일 수도 있고 그 상황들이 이게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야지 좀 더 우리한테 유리하고 가능성을 높이는지를 지금 이 이제 어떤 이 과정에 대한 전문성이 없으신 분들은 모르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이게 취소될 가능성이 얼마나 큰지, 그렇죠. 아니면 취소가 안 되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그런 어떤 플랜들과 그런 어떤 경험들을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솔루션이 단순히 어떤 민사적 분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 단계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좀 안내해드릴 수 있고 또 민사라면 그 민사에서의 어떤 그 가능성들 이런 것들을 또 저희 통해서 타진해볼 수 있으니 좀 그 전문가들의 상담을 받아야 되는 영역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분들은 그 해지나 아니면 그 차고 기망에 대한 증거들이 꽤 있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본인이 잘 알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나 이거 이런 거 사실 알았으면 안 했을 텐데 이거에 대한 걸 잘못 듣게 하거나 아니면은 이거는 당연히 얘기해줘야 되는데 얘기 안 해서 억울하다가 생각하면 하는 거고요. 네. 내가 조금 부주의했다 이렇게 그 정도 수준이면은 그냥 저희가 아무리 얘기해도 이제 뭐 수임을 안 하시는 거고 진짜 억울하다 그냥 나 이거 그냥 돈이 있지만 잔금 대출 받아서 그냥 합하기 억울하다 하시면 하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의 그 수분양자분들이 그 지금 이 상황이 오기까지 막 잔금 납부 기일이 오고 이거 막 해지해야 되는데 하는 데까지도 시행사를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네, 시행사 만나주지도 않아. 일단 그 분양 대행하신 분하고 통화하면서 네. 녹취부터 하십시오. 그래서 만나주지도 않기 때문에 사실 법적 분쟁이나 이런 정확한 메시지 전달을 하려면 저는 그 변호사의 조력이 없으면 본인이 막 가서 피켓 시위 이거
해봐야도 의미 없고. 저는 이거 되게 이게 정도의 차이라고 항상 생각하는데 네, 기획부동산하고도 너무 비슷하거든요. 비슷하죠. 큰 땅이 있는데 이거 여기에 뭐 지금 전철이 뚫리거나 아니면 기차가 연결된다거나 도로가 뚫린다라고 해서 그 막 땅값이 오를 테니까 분할해서 사라고 하고 판매업자인 그 텔레마케터들한테 이거 하나 팔 때마다 인센티브로 20% 30% 주잖아요. 네. 이게 크게 나중에 이제 기획부동산 사기로 하면은 텔레마케터들도 다 기소되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이것도 우리 선분양이잖아요. 여기 뭐 좋고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해서 맞아요. 분양 대행사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통제를 안 해요. 시행사에서는. 나는 나 몰라라 해서 법적 책임을 안 지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그런 그 대금, 분양 대금에 대한 이득이나 이런 건 시행사가 다 취득하는 거니까 결국에는 그 정도의 차이이고 사실 그 기획부동산 그 토지하고 이제 그 분양하는 지산하고는 뭐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구조는 비슷하다는 거예요. 네. 그 분양 대행사들이 어떤 말을 하고 했다는 거를 사실은 시행사들이 다 컨트롤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교육도 하고. 근데 뭐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뭐 하나당 뭐 막 3천만 원씩 팔면 떨어지는데 막 얘기하는 거죠. 거짓은. 그런 거에서 잘못 들은 게 있으면 저희한테 와서 이제 뭐 증인신문 등으로라도 뭐 하면 되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도 뭐 좀 길게 저희가 설명을 드렸는데 정리를 해서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리는 뭐 딴 게 아니고 정리는 일단 저희 로지사 찾아오십시오. 네. 이거 보고 해결되지 않고 그러니까 전화해서 찾아오셔야만 구체적인 사정에 있어서 지금 솔루션을 제시해 드릴 수 있고요. 일반적인 거는 본인이 이거 그대로 잔금 대출받기엔 억울하다. 나는 이거 안 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면 전화 주십시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